거문도에서는 생선을 말리는 방법이 좀 색다르다. 망에 생선을 널고 국기를 개양하듯 도르를 이용해 최대한 높이 올린다. 왜 이런 방법이 등장한 것일까? 고양이 때문에 저것을 이렇게 이제 용도식으로 해가지고 고양이 못 침범하게 높이 달아놓으면 고양이 못 올라가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야생 고양이들 때문이다. 수시로 생선을 물고 가는 녀석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인 것이다. 고기잡이 배가 들어오면 마을 주민들은 생선 말리는 바구니를 높이 매다느라 일손이 바빠진다. 10년 전부터 야생 고양이 수가 늘어나면서 웃지 못할 풍경이 생겨난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주민들.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파헤치지 못하게 뚜껑에 돌까지 올려놓는다. 주민들과 고양이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문도에는 야생 고양이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 밤이 되자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이 발견된 곳은 해변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이다. 고양이는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섬 곳곳에서 고양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올해 초 영산강 유역 환경 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문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고양이는 580마리. 한마디로 거문도는 고양이 천지다. 계속 뭐 자꾸 불어난데 뭐 고양이가 안 부른 거 아니라 불어났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야생 고양이로 뜻하지 않은 유명세를 겪고 있는 거문도. 유독 이곳에 야생 고양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곡식이 귀하던 거문도. 그런데 쥐가 골칫덩어리였다. 주민들은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야생화되면서부터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고립된 섬에서는 포식자와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방해 요인이 고양이한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먹이 자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인가에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의 2배에 달하는 냄새 감지 세포를 가진 고양이는 먹이가 있는 곳을 금세 알아차린다. 사냥꾼 기질이 넘치는 고양이는 먹이를 확보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고양이는 쥐와 같은 설치류 외에도 닭, 꿩 등 조류와 뱀까지 먹는 잡식성이다. 환경에 따라 먹이도 달라지는데 어획량이 많은 거문도에서는 생선이 고양이들의 주요 먹잇감이 된다. 거문도의 야생 고양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왕성한 번식력에 있다. 고양이는 1년에 2~3번씩 출산하는데 한 번에 3마리에서 6마리를 낳는다. 야생 고양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주택가에서 한 고양이 가족을 발견했다. 태어난 지 한 달 남짓된 새끼 고양이 2마리와 어미 고양이. 호기심 많은 새끼 고양이들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제작진을 발견한 어미는
경계태세가 역력하다. 새끼들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어미 고양이. 제작진에 대한 경계의 끈도 늦추지 않는다. 새끼 고양이는 수유 기간 동안 어미와 함께 생활하는데 평균 12주 정도 후 어미가 발정이 오게 되고 이때 새끼들은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된다. 새끼들 곁에서 미동도 않던 어미 고양이가 바삐 길을 나선다. 무슨 일일까? 어미가 자리를 뜬 사이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신기한 듯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새끼 고양이.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 새끼 고양이들은 여럿이 함께 자라면서 싸우고 잘 놀기도 하는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과 요령을 익히는 일련의 과정이다. 잠시 후 사라졌던 어미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입에 문 건 생선의 내장. 먹이를 찾으러 갔던 모양이다. 경기하는 듯 하더니 쏜살같이 내뺀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어미와 새끼 고양이들을 다시 발견한 곳은 돌담과 지붕 사이에 난 조그만 틈. 사람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미와 새끼 고양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은신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새끼 고양이들은 홀로 서기를 할 때까지 이곳에서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것이다. 제작진의 시선을 눈치챈 것일까? 어미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계하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인 것이다. 이 고양이는 보통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은 상당히 새끼를 야생에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뭐 다른 동물을 포획한다든가 먹이 자원을 구한다든가 또 보금자리를 얻는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다 가리킨 후에 독립됐을 때 모든 조건 자체가 그 개체로서 독립됐을 때 어미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은도에 밤이 찾아왔다. 고양이들의 밤 생활은 어떨까? 부둣가에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밤이 깊어지면 일정한 장소에 여러 마리가 모이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구석에선 한 녀석이 바닥에 몸을 비벼댄다. 번식기에 들어선 고양이가 발정이 왔을 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해변가 한 곳에서는 구애 작전이 펼쳐진다. 자리를 옮겨 거리를 좁히는 녀석. 잠시 후 구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고양이는 생후 6개월에서 8개월부터 발정이 시작된다. 암컷은 평소보다 더 큰 울음소리로, 수컷은 독특한 냄새로 상대방을 유혹한다.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는 고양이들의 주요 먹이 활동 장소. 고양이들의 습성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먹잇감이 있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잠시 후 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곧장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단번에 먹이를 찾아내는 녀석. 주변을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뒤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한껏 배를 채운 녀석은 자리를 뜨는 게 아쉬웠던지 마지막까지 생선 한 토막을 물고는 왔던 길로 다시 사라졌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멀리서 생선 비린 냄새를 맡은 것이다. 이번에는 두 마리가 한꺼번에 먹잇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좀 전에 구의 산매경에 빠졌던 그 녀석들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장 먹이에 달려들지 않고 옆에서 기다린다. 먼저 온 녀석의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다리던 동료를 발견하고 이내 자리를 뜨는 고양이. 뒤늦게 온 두 녀석도 그제서야 한밤의 만찬을 즐기기 시작한다. 고양이들이 여럿이 함께 먹이를 먹지 않고 차례대로 먹는 것은 먹이 활동 구역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위계 질서가 성립돼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서열화된 그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해야지만이 사실 먹이 자원을 구하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강한 개체가 먼저 먹기 때문에 그 약한 개체들은 먹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개체들이 먹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거친 검은도의 부둣가. 사람들의 활동이 시작되자 지난밤 이곳에 모여들었던 고양이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 수세 끝에 횟집 옆에 쌓여있는 나무 토막 사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고양이다. 사람들을 피해 몸을 숨긴 것이다. 나무 토막들 사이 비좁은 공간에 자리를 잡은 것은 새끼 고양이 2마리. 잠시 후 고양이들이 외출에 나섰다. 그런데 나가려다 급히 발길을 돌린다. 인기척에 놀랐던 모양이다. 사람이 지나가자 주위를 살피며 다시 길을 나서는 새끼 고양이들. 녀석들이 향한 곳은 길 반대편에 있는 플라스틱 통. 금세 통 안으로 들어갈 태세다. 통 안에는 손질하고 남은 생선 조각 등 음식물 찌꺼기들이 가득 들어있다. 횟집이 많은 부둣가 주변은 음식 쓰레기 배출이 많아 고양이들이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먹이 확보가 쉽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선택한다. 검은도는 섬 곳곳이 고양이들의 은신처다. 해변가의 방파제도 그중 하나. 낮에 숨어있는 야생 고양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녀석이 방파제 틈 사이에서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자고 있다. 고양이들은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다. 수면 시간은 하루 1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방파제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바다에서 떠내려온 물고기가 많아 검은도 야생 고양이들에게 최상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 야생에서는 다친 고양이들이 자주 목격된다. 등에 큰 상처를 입은 녀석, 얼굴도 온통 상처투성이다. 집고양이들은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인 것에 반해 야생 고양이들은 평균 수명이 3, 4년 정도로 매우 짧다. 우리가 야생 고양이라고 하지만은 사람 손에 있었던 고양이고 아니면 그 사람 손에 있었던 고양이가 야생에 나와서 그 1세대든가 아니면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손에서 자라는 고양이보다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섬이라 기상 변화가 심한 검은도. 여름철에는 하루 앞을 예측하기도 힘들다. 마을의 쓰레기장. 이것도 고양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이 쓰레기장 주변에서 비를 피하며 낮잠을 즐기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녀석들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 영역의식이 강한 고양이 때문에 종종 영역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그러다가 녀석이 쓰레기장으로 접근한다. 두 고양이 간에 영역 다툼이 벌어졌다. 고양이는 모르는 고양이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을 가하여 쫓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새로운 녀석이 등에 상처를 입고 물러난다. 싸움은 터줏대감의 승리로 끝났다. (10년) 전부터 사람들을 멀리한 검은도 고양이. 마을 인가에서도 그들이 서식하는 장소는 따로 있다. 이제 주로 이제 빈 집, 사람 안 산 집 그런 데가 이제 의지하고 있고. 폐가에 사는 고양이는 어떤 녀석들일까? 빈집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양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서자 곳곳에는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된 듯한 빈집들이 눈에 띈다. 그런데 고양이의 모습은커녕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집을 둘러싼 돌담 뒤. 머리만 내밀고 상황을 주시한다. 제작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황급히 달아나 버리는 고양이. 이내 산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녀석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낮에 찾아갔던 폐가로 다시 향했다. 모두가 잠든 밤. 폐가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담벼락에서 고양이의 실루엣이 포착됐다. 낮에 길모퉁이에서 마주쳤던 무리 중 한 녀석이다. 나머지 한 녀석도 함께 있다. 인기척에 놀라 달아난 녀석들이 숨은 곳은 담벼락 뒤. 고개만 빼꼼히 내민 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좀처럼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고양이들. 비린내가 강한 생선 토막을 준비해 고양이들에게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폐가 안쪽에 먹이를 뿌려놓고 녀석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입구 쪽에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다. 사람을 보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더니 사라져버린다. 먹이를 포기한 것일까? 한참 뒤
고양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입구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먹이가 놓여있는 장소의 위쪽 지붕 아래였다. 그런데 이번엔 한 마리가 아닌 세 마리다. 새끼 고양이 두 마리와 어미 고양이다. 배가 고픈지 먹이를 내려다보며 보채는 새끼 고양이. 뛰어내리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어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순식간에 2, 3미터 아래로 뛰어내린 어미 고양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유롭게 먹이를 물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고양이는 한 번에 자신의 키 5배에 해당하는 높이까지 뛰어 오르내릴 수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항구. 고기잡이 배가 새벽 공기를 맞으며 출항한다. 청정 해역을 끼고 있어 다양한 어종이 풍부한 거문도는 주민 대부분이 바다에서 일한다. 그물마다 귀한 도움이며 쥐치가 잡혀 올라온다. 오늘도 수확이 나쁘지 않다. 제철 맞은 쥐치와 우럭이 걸려들었다. 이곳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원동력인 바다. 바다에 기대어 사는 거문도 사람들은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만 가져간다. 요즘에요 줄돔 오늘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줄돔 잡는 데를 못 갔어요. 많이 안 잡힐 때는 뭐 그렇지요 뭐 그냥 또 많이 잡힐 때를 바라는 거지. 다도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거문도. 바닷속 생태계는 어떨까? 에메랄드빛 바다. 탁 트인 시야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의 면모를 뽐낸다. 거문도 바다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산호굴락. 산호는 해양 생물들의 집이자 산란터이며 놀이터,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 맨드라미 산호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바다에서 많이 서식한다. 거문도 바다에는 귀한 어종들도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몸 전체가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이 녀석들은 노랑자리돔. 주로 동굴이나 산호초 틈에서 생활한다. 바닥이 모래나 뻘 또는 암초로 된 곳에서 서식하는 줄도화돔은 야행성으로 무리를 이루며 지낸다. 고급 어종인 북바리는 바위 틈이나 구멍에 숨어 지내는데 이 역시 야행성이다. 고급 어종은 직접 잡기도 하지만 내해에서는 양식을 하기도 한다. 주로 키우는 어종은 다금발이나 돔과 같은 고급 어종.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 수익도 나쁘지 않다. 새벽에 나갔던 고기잡이 배가 하나둘씩 항구로 돌아오면 거문도는 부산해진다. 사람들은 생선을 팔거나 먹기 위해 다듬느라 분주하다.
먹이 냄새를 맡고 부둣가로 몰려든 고양이들도 바빠지긴 마찬가지. 처음엔 쥐를 잡기 위해 섬에 들여온 고양이. 그러나 이제는 쓸모없는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다. 사람이 없을 때는 부엌까지 들어와 음식을 훔쳐먹고 달아나는 탓에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더 이상 고양이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고양이로 인해 피해만 입을 뿐이다. 해 넘어갈라 그러면 고양이가 막 어디서 와서 막 한 대여섯 마리씩 우하니 막 다른 방법이 놈을 갈치고 뭐 여러 가지 잡어들 말리면 말린 과정에서도 낮에도 와서 사람 있어도 옆에서 막 물고 가불고.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섬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골목에 들어서자 생선뼈가 눈에 띈다. 계단 위에도 고양이들이 생선을 훔쳐먹고 달아난 자리가 선명하다. 여전히 마을 곳곳에서는 쥐가 발견되고 있다. 쥐의 사체. 하지만 공격을 당한 흔적이 없다. 자연사한 것으로 보이는 쥐. 고양이들은 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일까? 거문도라고 하는 특성상 그 어류자원이 풍부하게, 맛있는 어류자원이 풍부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그 쥐를 잡아야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동물 우리가 세계에서 보면은 그 먹이 자원이 많으면 동물 같은 부위에서도 아주 영양가 많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먹이 자원이 많게 되면. 흑비둘기, 박달목소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 거문도. 야생 고양이들은 거문도의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거문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은 고양이. 소형 포유류나 조류 등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문도에 서식하던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도 점점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뱀도 잡았고 갖고 놀는데 탁탁탁 일하고 놀더라. 뱀도. 뱀도 뱀도. 뱀은 구궁을 못 봤는데 이 잘자라 이런 거를 딱딱 아니 큰 거, 큰 잡아서 저 그래도 지게만 놓고. 막 갖고 놀더라니까. 내가 봤는데. 2마리가 댕긴데 독사 같은 걸 잡아먹게 되면 막 살이 찌더라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체수 조절에 나섰다. 포획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도 없이 비인도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방법이 도입됐다. 번식을 줄여 개체수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 생활하는 어떤 터전 자체가 야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고양이로는 순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기간에 비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한 어떤 안락사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가장 그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들여왔지만 오히려 유해조수가 돼버린 고양이들. 이로 인해 거문도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거문도 주민들과 야생 고양이들의 공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거문도의 한 마을.
이곳에서 야생 고양이들과의 관계가 조금 남다른 한 가정을 만났다. 고양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 마당에서 휘젓고 다닌다. 경계를 푼 어미 고양이도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6개월) 전부터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는 오씨 할아버지. 그 후로 고양이들과 가까워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졌다고 한다. 우리 집에 여기 장 와요. 오면 내가 장 밥을 주고 양호야 양호야를 부리고 이제 밥 때가 되면 장 오라고 그릇을 두드려요. 그러면 어디서 요 근처에 있다가 장 찾아오고 그랬어요.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얻어다 챙겨주는 오씨 할아버지. 양호야, 연 뭐래? 양호야. 먹이를 통해 할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던 고양이들. 사람을 피하는 야생 고양이의 습성도 많이 누그러져 보인다. 계집도 고양이들 차지. 겉으로 보기엔 집 고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온순해 보이는 고양이들. 그동안 봐왔던 야생 고양이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제작진의 접근에도 크게 놀라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 아들하고 막 도둑고양이라고 돌미리가 막 들고 쫓고 그래버려요. 그렇게 사람한테 접근을 안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한테 좋게 하면 항시 그 딸기 말은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은 거예요. 동물은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면 따르기 마련이라는 오씨 할아버지. 그렇다면 거문도의 야생 고양이가 다시 집고양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쪽에선 자연의 이치대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거문도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람들이 키우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먹이를 주고 그 관리를 하고 애완동물이 야생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애완동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그 야생화된 고양이를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에 불현듯 시작된 야생 고양이 소란.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섬으로 들어온 고양이들. 그리고 바로 혐오동물이 된 고양이들에게는 생태계 파괴라는 죄목이 씌어졌다. 야생 고양이. 과연 그들만의 책임일까?